오늘은 나트랑 근교의 작은 해안마을 빙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은 아니고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세 번째 날인가요? 정말 영상을 진짜 찍은 게 별로 없고 저희는 나트랑 시내에는 되게 작다는 걸 깨달아 버려서 오늘 이선배로보다 점토 호핑 투어 이런 거 있는데요. 가려고 하는데 햄팀 베트남 사람 가지 말래요. 별거 없다고, 돈 아깝다고 해서 안 가기로 했어요. 먼저 일단 밥을 먹고 조금 멀리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반미라는 장소입니다. 99 홍방에 있네요. 반미 오랜만이다. 여기도 한국어 써있네. 일단 계란도 먹고 싶고 에그마요도 먹고 싶은데 뭐가 맛있지? 배고프다 갑자기. 엄청 깔끔하다. 여기 앉아서 먹을까 그럼? 이런 건 좋다. 가격이 저렴해서. 와. 그래도 한국 가격 생각하면 괜찮긴 하네. 일단 맛있어. 먹고 갈까? 안녕. 일단 오늘은 나트랑 옆 빙의라는 지역에 가볼 건데요. 빙의는 해안도로가 멋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원래 팔랑이라고 나트랑에 있는 사막 지역까지 가볼까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니까 찍은 영상들이 죄다 길을 달리는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잘라낼 수도 있는데 뭔가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왜 유튜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감기에 걸린 건지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남은 수명은 얼마일까요? 또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이런 어찌 보면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죽음, 그리고 가장 젊은 날의 기록,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어쨌든 언젠가 죽잖아요.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전역 후에 처음으로 여행을 일본으로 갔을 때였어요.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도 잘하고 뭐 일본어도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어랑 일본어도 잘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언어를 몰랐을 때니까 정말 낯선 세계로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만 거기서도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었어요. 제가 MBTI가 J는 아니지만 여행 계획을 짜는 일은 즐거웠고, 저랑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거기서 삶의 다양한 형태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호주인 친구가 있었고, 미국인 친구, 대만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먼저 호주 친구들은 저보다도 어렸는데 그 친구들은 돈을 일찍 벌어서 세계를 3개월씩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3개월씩 여행한다는 걸 들었을 때 신세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나 싶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인 친구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친구들은 저희랑 비슷하게 알바비를 모아서 며칠 잠깐 여행을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부러웠던 건 3개월씩 여행을 다닌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부러웠습니다. 일본 여행이 끝나고 이후에는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떠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같이 즐겁게 놀았고, 그 대만 친구들이 가이드도 해줬고, 뭔가 서로 가식적인 부분도 없었고 매우 편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돼서 인연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은 연락을 종종 하면서 한국에도 오고 제가 대만에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외국인 친구를 만들면서 가장 감동이었던 부분은, 그 친구들은 지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데 제 결혼식에 와줬다는 거예요.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그런 감동입니다. 인류애라고 해야 하나? 진한 우정이겠죠. 그리고 나서 대만 여행을 갔다가 이후에 또 여행을 나가게 되는데,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나가보게 됩니다. 그 전에 친구랑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택시 사기를 처음으로 당했어요. 제가 일본이랑 대만만 가봤던 놈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냥 세상은 아름답구나. 왜냐면 일본이랑 대만에서도 사기나 이런 걸 당할 일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다 친절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아름답구나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꽤 큰 돈을 털려서 여기 나라에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돈을 털리니까 여행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돼요. 그때 제가 친구랑 여행을 같이 안 갔으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바로 귀국을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친구가 흔쾌히 자기가 환전해둔 게 있으니까 이거 공용으로 같이 쓰고 숙소비만 카드로 좀 결제해줘 라고 말했거든요. 숙소비 뭐 저희가 다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이기도 했고 남자들끼리 여행을 가면 보통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이런 곳만 찾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숙소비가 또 저렴했습니다. 친구한테 정말 고마웠죠. 근데 그렇게 공용으로 자기가 환전해둔 거 있으니까 쓰자고 하는데 이게 제 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편하게 공용으로 써요? 못 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의 더운 나라다 보니까 더워 죽겠는데 어지럽고 당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눈치 보면서 아 진짜 미안한데 나 초코우유 하나만 사 먹으면 안 될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먹으라면서 자꾸 그러면 자기도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가 아 굉장히 이 친구 그릇이 좀 넓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코우유를 사고서 편의점 2층에 휴게 공간이 있길래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쪽에서 또 현지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초코우유 마시다가 어쩌다가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해외 대학교에 이제 그 친구들이 초청도 해주고 현지 음식도 잔뜩 소개를 시켜주고 뭔가 처음에 택시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정말 이 여행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게 정말 안 좋았는데 아 사람 때문에 여행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행은 완벽한 마무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생각했던 거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왠지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카메라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액션캠이나 짐벌 이런 게 막 보급화되어 있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더 어리기도 해서 그런 장비 살 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뭐 모아서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아예 없었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20살 넘어가면 성인이라고. 뭔가 성인은 맞는데 그냥 껍데기만 점점 성인이고 마음은 애 같은 느낌? 뭐 다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막 방귀 얘기하고 이런 거 뭐 그런 얘기하면 웃기거든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쯤에 영상이라는 걸 처음 찍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남겨놨을 때는 이거를 지속하기는 힘들었어요. 바쁘기도 했고 뭔가 편집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진짜 가볍게 시작한 만큼 가볍게 멈췄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하던 중에 팬데믹이 터지게 됩니다. 팬데믹 때는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전 세계가 다 힘든 거잖아요. 팬데믹이 터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야 했는데 연애를 하던 중이니까 뭔가 환경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잘 맞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 결혼 안 해, 혼자 살 거야 했는데 라고 말했는데 아 거의 제가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이제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국제부부의 여행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친구들이랑만 여행을 가보고 혼자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해본 기억이나 이런 게 거의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누가 있어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행의 기준이 물론 풍경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사색을 가지거나 뭐 아니면 맛있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거나인데 저는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이나 함께할 누군가가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음식도 나눠 먹어야 맛있고 새로운 걸 해도 좀 같이 해야 재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랄까 기쁜 상상을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빠르게 성장해서 나 완전 효도가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이게 여행하는 영상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면 우와 여행 진짜 많이 다니는구나, 진짜 부럽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인플루언서나 다른 유튜버 분들 봐도 굉장히 부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기획도 있을 거고 계획도 짜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행은 사실 기본적으로 매우 비싼 취미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잘 못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싶은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잘 못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 직장에 다니시면서 연차 내서 종종 다녀온 여행으로 시작하시는 상황들이 대부분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나트랑 여행은 다녀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값어치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유튜버라면 조회수가 나와야 할 텐데 해보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경험에서 얻는 값어치가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동남아 위주나 일본 여행 비행기 저렴할 때 찾아서 촬영하고 오면 쇼핑이나 이런 거 딱히 하지 않고 비싼 음식을 먹거나 이렇지 않으면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도 일본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잖아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힘든 것도 맞지만 그만큼 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여행을 다녀온 기록, 그날의 온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를 살아갈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까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또 적응하는 게 사람이니까 즐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매일매일 하기가 어쩔 때는 사람인지라 힘든 것도 있는 게 분명히 맞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기쁘게 답글도 달고, 그리고 가끔 있는 선플은 진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 선플 달아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 말 한마디에 나빠진다고 가끔가다 있는 선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행이 정말 참 즐겁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컨텐츠 제작이 지속 가능한 이유,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글을 다 보시게 되는 구독자분들이 뭔가를 기록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기록을 해나갈 예정이고, 여러 가지 나만의 일들, 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나가볼 생각이고요.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자, 이제 빙의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가 예쁘긴 한데 뭐가 좀 약간 부족한 막 느낌, 뭐가 좀 와 이거 아닌데 하는 같은 느낌도 나고. 뭐가 없어. 호치민 가고 싶다. 근데 진짜로 나트랑이 더 재미없어 여기보다. 바다로 가자! 가는 거야! 이야. 와우. 아, 저희가 보려고 했던 풍경이 여기입니다.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 위험해. 수영해도 되겠다. 여기 사람이 수영하는 어떻게 내려간대 여기? 아, 힘들어. 아우, 죽겠네. 이거 먹는다고? 이게 계란이랑 막 새우랑 막 저런 걸 넣었네. 오징어랑. Vô đó, bỏ vô nhiều luôn, nhúng luôn, không mặn đâu sợ. Em như nhúng luôn. À là xong bỏ đâu, đưa đâu qua cho cô ăn con. 이거야 같이 먹으면 돼. 고기처럼. 네. 방금 얼굴에 벌레 끼어간 것 같은데, 이 벌레째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로 작은 거, 까만색이. 왜? Được, để cho nó lâu cái bèn. 아니, 재료가 근데 야무져. 뭐야, 이 반죽 뭐야, 맛있다. 반죽이 엄청 바삭하고 약간 맛이 누룽지 느낌? 되게 맛있는데? 수영할래 너? 스노클링 할 수 있는 데 있어. 수영할래? 아니 옷도 없는데 어떻게 수영해? 와, 나트랑 언제 가냐? 큰일이다. 우린 소도시 체질인 것 같기도. 나트랑을 가야 돼. 여기로 가나? 여기 약간 여행거리 전용인 것 같아. 놀러 와서 이렇게 노는 그런 장소인가 보네. 현지인들이 놀러 오는 장소. 이런 감성 좀 좋지. 나쁘지 않고 이런 감성. 이런 풍경 보면서 되게 낭만이 있네. 아, 저희 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마을 크기는 이렇게 작은데 그냥 여기 딱 이 정도? 이 정도 한 바퀴 정도 되고. 가시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속도로 가고 있겠지만 결국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같겠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Thank you.